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 이 좋았었던 미증시 대비해서 우리 증시는 살짝의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왔었던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 훈풍이 부는 이 미증시의 그림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아쉽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새롭게 시장의 분위기가 펼쳐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3월 달도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올해 1분기가 끝나가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1분기가 끝나가면서 2분기가 다가오게 될 텐데, 새롭게 다가오는 2분기는 시장의 분위기가 또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에 대해서 슬슬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목들이 올라왔었던 것들,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이끌어 왔었던 그러한 섹터군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약간의 분위기가 또 바뀔 만한 시점에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는 어느 정도 바뀔 만한 타이밍이 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다뤄볼 부분은 결론적으로 다가오는 시장, 다가오는 2분기 시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사실 저는 최근 시장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자라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2분기에 또 새롭게 상승이 나올 종목군들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3월 달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또 주로 매매를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 본격적인 성장주의 시간, 유동성을 기대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성장주의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 FOMC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FOMC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FOMC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시장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시장의 이 자금, 이 어느 정도 순환에 대한 부분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시장이 이제 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유동성을 확보를 해준다라고 하면 순환이 또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우리가 또 기대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금리 인하를 실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부양책이 펼쳐질 때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성장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순환이 도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왔었잖아요. 그 그림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궤를 좀 같이 하는 따라가는 그림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성장주의 시간이 다가온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또 이제 이 성장주들을 잡아줄 그럴 준비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사실 이 성장주라고 하면은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CXL이나 뭐 온디바이스 AI, 뭐 그다음에 뉴로모픽 이런 종목군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롭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뭐 전고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또 이제 이 전기차 쪽에서는 저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LFP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쪽들이 또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비만 치료제나 아니면은 굉장히 또 이제 이 히트 상품으로 또 지나오고 있는 뭐 키토르다라든지 이런 이제 또 관련된 종목들 상승이 나오고 있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AI 키워드에 맞닿아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또 이제 이 삼성이 인수를 또 준비를 한다. 그러면서 인수를 하는데 인수 후보군이 이제 또 전장 쪽과 로봇 쪽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삼성전자 관련된 로봇주들이 움직였었던 것. 결국에는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맞추어서 다 움직인 거거든요. 올해는 철저하게 제가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맞추어서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올해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철저하게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맞추어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또 이후로도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맞추어서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움직일 겁니다. 예전에 코로나 이후에 부양책이 펼쳐졌을 때 그때에는 워낙에 이제 유동성이 크게 또 터져 나왔었기 때문에 뭐 기술주라고 하면은 또 전체적으로 다 같이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나타났었죠. 뭐 반도체든 뭐 로봇이든 정말로 이제 이 성장주가 계속해서 이제 큰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나타났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국민주가 되었었던 부분들을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이제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맞추어서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명심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른 점은 예전에는 워낙에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다 같이 끌고 가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죠. 경제 성장이 제한되는 부분에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금리 인하를 차분차분히 진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유동성이라는 게 또 조금씩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러한 속도에 맞추어서 우리가 또 한정된 섹터군 내에서 종목을 잘 선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다 같이 올라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맞추어서 움직이되 선별적으로 종목을 접근해야 된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최근에 시장에서 나왔었던 이야기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FOMC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파월이 지금 이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금리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원했었던 부분을 드디어 이제 파월이 어느 정도는 맞춰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계속해서 이제 파월이 완전히 청개구리였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금리를 좀 덜 올리고 혹은 금리 동결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파월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었죠. 워낙에 이제 이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갔었고 이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간 원인 중에 또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게 연준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 그러한 비난이 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파월의 이제 입장에서는 결국 물가가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좀 금리를 강하게 올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이 짓눌리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끌어올려 왔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라고 이제 연준과 파월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원하는 이러한 스탠스, 원하는 태도로 이번에 이제 FOMC에서 발표를 해줬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2% 간다라는 추가적인 확신이 필요한데 2%는 갈 것 같다. 자연스럽게 물가가 이제 좀 내려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론적으로 이제 최근에 고용 지표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래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 이 부분을 안 좋게 해석을 했었잖아요.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 뭐 결론적으로 이제 고용 비용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고용이 강하게 나오면은 결국엔 또 돈을 많이 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물가가 쉽게 잘 안 내려가겠네 라고 해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파월이 이번에 좀 이례적으로 강한 고용이 금리 인하를 보류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부분은 완전히 비둘기적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봐야 될 게 대차 대조표를 논의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돈을 좀 회수를 하고 있었죠. 파월이 금리 인상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연준에서 돈을 좀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은 시장에서 이제 돈이 풀려나고 그 돈이 풀려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돈이 풀려나니까 좀 여윳돈이 생기네. 그러면서 주식 투자를 좀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순환이 돼야지 주식시장이 또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연준과 파월은 돈을 또 이제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이제 이 돈이 풀려 있었던 거를 또 이제 흡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차 대조표를 논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게 금리 인하 외에 추가적으로 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 추가적으로 돈이 더 풀릴 수 있는 모멘텀을 우리가 확보를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유동성 확보는 무조건적으로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돈이 많이 돌아야지 결론적으로 뭐 10종목 올라갈 거 100종목 올라가는 거고 뭐 10% 올라갈 거 20% 올라가는 거니까 유동성 확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또 나왔었던 점도표를 보게 되면 뭐 결론적으로 또 잘 나왔죠. 네, 점도표를 보게 됐을 때 결국에는 시장에서 원했었던 건 올해 3회 정도인데 우려스러웠었던 시선은 올해 2회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올해 3회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제 또 의견들이 좀 우세하면서 올해 3회를 또 지지하는 인사들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월과 연준은 결론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시장과 어느 정도 시각이 똑같아졌구나.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완전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만 기대를 하면 되겠구나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 시장은 사실 이 과매도권에 조금 더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ADR 지표를 한번 보면서 시장이 이제 과매도권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올라왔느냐 혹은 과매수권이냐 이 부분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과매도권이면 시장은 여전히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됐거나 혹은 이제 어느 정도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지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최근에 시장은 여전히 과매도권의 위치에 있습니다. 80% 이하면은 과매도권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과매도권에서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아직까지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충분히 많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장이 또 이제 이 성장주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게 그동안의 상승이 또 못 나왔었던 종목군들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워낙에 시장의 유동성이 좀 제한적이었고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었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만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한정된 섹터군 내에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뭐 반도체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2차 전지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로봇 갔다가 사실 상승이 나온 섹터군들은 그렇게 이제 많지 않았었죠. 지속적으로.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그림들이 약간은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매도권에서 지금 시장이 무언가 성장주가 좀 좋게 돌아갈 만한 유동성이 확보가 되어주니까 조금 더 다양하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보게 되면 이번에 워낙에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좀 상승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뭐 그야말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시장을 좀 이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또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느냐? 결국에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반도체 쪽에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의 상승이 나왔었던 이제 또 이 성장에 맞는 종목군들, 뭐 CXL, 뭐 그다음에 뭐 온디바이스, 뭐 뉴로모픽 이러한 쪽들은 이제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쪽이고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기대감이 쏠리는 쪽이었죠. 그런데 마이크론이 이번에 실적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해줬다? 그러면은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생겨날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전공정 쪽이나 혹은 후공정 쪽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번에 반도체 관련해서 뭐 새롭게 이제 뭐 원익 IPS라든지 이번에 또 전공정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상승이 잘 나왔었잖아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잘 작용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쪽은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뭐 이번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젠슨왕 CEO가 이제 또 삼성전자 HBM 테스트 중이다. 뭐 납품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나온 건 아니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뭐 납품이 어느 정도는 확정적이다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만큼 급등이 나온 거고 오늘 79,900 전자까지 갔죠. 네, 그래서 뭐 그동안에 떨어졌던 거 한 번에 다 회복을 시켜버렸으니까 그만큼 엔비디아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삼성전자가 또 주총에서 뭐 2, 3년 내 반도체 세계 1위 되찾을 거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뭐 낸드 가격이라든지 메모리 쪽에 대한 가격도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그 다음에 HBM이나 혹은 이제 뭐 CXL 이러한 쪽에 대한 성장 키워드를 갖는 쪽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기대감을 좀 띄어오르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수 동향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반도체 쪽을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물량을 좀 얼마나 샀느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이만큼 많이 산 적이 정말 뭐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일 정도로 굉장히 드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반도체 쪽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이 여러 가지가 좀 종합적으로 합쳐졌겠죠. 아무래도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올라왔을 겁니다. 유동성이 좀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대차 대조표도 논의한다라고 하니까 유동성이 풀려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 쪽에서는 혹은 이제 외국 쪽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추가적으로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그동안에는 뭔가 좀 SK하이닉스의 자존심을 구기고 HBM 선점을 또 내주고 그 다음에 뭐 빈메모리 쪽에서는 계속해서 TSMC와 또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그러한 것들을 좀 좁힐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 몰렸고 그다음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 쪽으로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많이 몰렸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그러면 뭐 코스피와 코스닥 그러면서 이제 또 주도주 종목군들의 전체적으로 수급이 쏠렸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최근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FOMC가 이제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유동성이 좀 확보가 되다 보니까 혹은 이제 이 유동성이 풀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올라가다 보니까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반도체와 2차전지 쪽에 주도주 쪽의 수급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잘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장주가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장주가 본격적으로 이제 또 이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순환이 시작이 되는 건데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기대감이 좀 많이 차올랐었어요. 계속해서 이제 2차전지 쪽은 뭐 전고체라든지 혹은 LFP, 이번에 인터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2차전지 쪽도 좋은 상승이 많이 나왔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HBM이라는 키워드가 워낙에 또 핫하게 뛰어오르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그만큼 급등이 나와버렸으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정말 좋은 상승이 나왔구나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고점을 뚫어내는 계속해서 이제 뚫어내지 못했었던 2700선을 뚫어내주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그림이 펼쳐지고 있을 때 이제 슬슬 약간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결국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많이 고점에 있는 상황이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에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많이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은 오히려 또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이렇게나 많이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를 예로 들어서 많이 올라온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고점에서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 하락적인 부분의 리스크를 좀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오히려 좀 리스크 관리를 해서 조심해야 되고 저는 오히려 이제 이 FOMC가 긍정적으로 끝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성장주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 나타난다. 다시 한번 또 이제 유동성이 시장에 좀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새롭게 상승이 나올 종목군들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그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3월 달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린 섹터가 있었어요. 뭐 이제 뭐 LS 일렉트릭이나 혹은 일진전기 같은 변압기 쪽 굉장히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던 거를 아마 제 방송 뭐 오전에 전략 포인터든 아니면은 뭐 밤에 하는 남이따든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변압기 쪽에 일진전기나 LS 일렉트릭 이런 거 이제 그냥 사모아 가시면은 굉장히 또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부분을 한번 안내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특히나 이제 좀 집중을 많이 한 쪽이 어디였냐면 바로 로봇 쪽이었습니다. 로봇 쪽에 저는 특히나 좀 집중을 많이 하면서 아무래도 로봇 쪽이 이번 달에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군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달에는 반도체나 2차전지보다는 조금 더 그쪽에 집중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매매를 좀 진행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고점에 있다라고 하면 새롭게 상승이 나올 종목군들이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텐데 과연 나는 어떠한 그림을 갖고 있고 어떻게 이제 또 새롭게 이 모양을 갖춰 나가는 종목을 접근을 할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최근에 이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을 한번 목표가 도달을 했었어요. RS 오토메이션이 보게 되면
제가 이제 2월 28일 날에도 한번 추천을 했었고 2월 중순에도 이제 한번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RS 오토메이션의 그림이 제가 이제 또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드리는 그림과 유사하다라는 부분을 한번 이제 또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고점에 있는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접근은 자제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내를 드렸었던 부분은 딱 요 정도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RS 오토메이션을 제가 왜 안내를 드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봤을 때 14,000원 구간에서 16,000원 구간까지 계속해서 약 한 반년 동안의 박스권을 형성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는데 계속해서 종목이 쭉 조용하다가 무언가 앞에 구간을 소화해주면서 물량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항상 강조드리지만 주식시장은 결국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저가에서 이렇게 많이 사재기를 한다. 라고 하는 건 당연하게도 이 가격대에서 매력도를 느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재기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 정말 좋은 상품이 있고 매력적인 상품이 있는데 이게 가격이 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흐름이 그대로 RS 오토메이션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저가에서 매력도를 느끼면서 굉장히 큰 물량들을 연속적으로 사재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소문이 나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장 논리에 의해서 RS 오토메이션이 최근에 움직였었고 제가 로봇주들을 봤더니 이런 그림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3월 달에 봤더니 반도체랑 그 다음에 2차전지가 또 올라온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 반도체나 2차전지는 2월 달에 굉장히 좀 많이 안내를 드렸었어요.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탑머티리얼이나 뭐 미래나노텍이나 뭐 필에너지나 이러한 종목들 굉장히 많이 안내를 드렸었죠. 그런데 3월 달에는 얘네들도 좀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고 반도체도 좀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제 이 올라갈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매집을 오히려 좀 진행을 한 게 로봇 쪽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영상 잠깐 또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실 분들은 저는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보스타는 지금 현재 이 AI 로봇 키워드와 관련해서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종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너무 긍정적이죠. 지금 현재 계속해서 물량들을 좀 소화해주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고 지난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물량들을 다 소화를 해준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등 초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 37,000원, 2차 목표가 4만 원 안내 드리면서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로보스타를 안내 드린 이유가 있겠죠. 저는 로보스타에 집중을 했습니다. 보게 되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 제가 3월 5일하고 3월 8일에 이제 또 매수를 진행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자, 로보스타 요것도 추가 매수인데 제가 맨 처음 매수한 거를 또 캡처를 좀 못 따왔네요. 보게 되면 자, 추가 매수를 연속 2번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3월 초부터 계속해서 모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총 3번 매수를 했고 40%의 비중을 담았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확신이 있어야지 이만큼의 비중을 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비중을 이만큼 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앞서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대로 전체적으로 수급을 소화해주고 누군가 매력도를 느끼면서 사재기를 해주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그 사재기 과정에 같이 참여를 한 거예요. 잠깐 넘어가서 차트를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할까요? 보게 되면 로보스타를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매매 진입을 했었던 구간이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한 번 사고, 2번 사고, 3번 사고 연속적으로 매매를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반도체든 혹은 이제 뭐 2차전지든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이제 집중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길게 보게 되면 로보스타의 흐름이 결론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자, 흐름을 봤을 때
로보스타가 1차적으로 한번 급등이 나온 구간이 있었고 2차적으로 또 급등이 한번 나온 구간이 있었죠. 심지어 이때에는 제가 이 이전에 한번 추천을 하고 나서 목표가 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림이 더 좋아졌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구간에서 사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물량을 봤을 때 어떠한 흐름이 나왔느냐? 딱 3월 초 구간에 이제 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딱 3월 초 구간에 이제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나 2차전지 종목들은 3월 초에 봤을 때 올라온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막 단기 트레이딩하고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고점에 있어도 물량 보고 오늘 또 밀어주는 거 괜찮네 하고 또 그냥 접근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이 종목을 봤을 때 뭐 예로 들어서 뭐 가온칩스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목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3월 초에 봤을 때 너무 고점에 있는데 요거 좀 너무 좀 접근하기 부담스러운데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좀 강력한 종목 그러면서 무언가 바닥에서 새롭게 출발할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딱 로봇주들이 눈에 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월 초에 저로 돌아가 보면 반도체든 그 다음에 2차전지든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거나 혹은 너무 고점에 있으니까 새롭게 나올 종목군들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런 그림을 갖춰준 로봇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RS 오토메이션도 잠깐 한번 보고 올까요?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연속적으로 안내를 드릴 때 무언가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서 물량이 강력하게 들어가 버리네. 그러면서 앞선 구간을 충분히 이 정도면은 소화해줬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힘이 살아있네. 그러면은 힘이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힘이 살아있으니까 시장을 이겨내고 3월 달에는 로봇주가 한번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집중을 한 게 결국에는 로보스타 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2번의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흐름을 보게 되면 3월달 초의 흐름을 봤을 때 이거 이제 상승 초입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힘이 연속적으로 2번 들어왔으니까 적어도 다음 매물 구간이 지금 어디예요? 제가 앞서 1차 목표가 37,000원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 같고 더 가면 한 4만 원까지는 상승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로보스타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담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번 이때 한번, 이때 한번 연속적으로 그러면서 비중을 상당히 큰 폭으로 채웠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좀 약하네 라고 생각을 해서 약 한 11% 정도 이 정도에서 전체적으로 마감이 되었던 종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제가 지금 이제 이 로봇주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왜 이 로봇주들을 이렇게 이제 강조를 드릴까? 왜 제가 이렇게 매매를 했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릴까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봐볼게요. 지금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네오셈이라든지 혹은 에이징랜드, 앞서 말씀드렸던 가온칩스 이러한 종목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떠한 흐름이 나오고 있느냐? 전체적으로 고점에서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오거나 혹은 살짝 빠지는 그림 혹은 고점에서 좀 유지가 되는 그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에이징랜드 최근에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는데 고점에서 한번 차익 실현 나와버린 다음에 추세가 좀 깨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쪽은 어떠한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에 집중 못 받았던 전공정 쪽들 이러한 쪽들이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그냥 엑시콘 같은 거 한 번 더 좀 치고 갈 수 있는 저같이 이제 좀 데이 트레이딩,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죠.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다 고점에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이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이러한 그림에 더욱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냐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은 분명하게 아직까지 과매도권이고 유동성이 더욱더 확보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큰 악재는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조금 더 다양한 폭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동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섹터군들이 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은 어때요?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워낙에 많이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 받아주는 쪽이 다 어디죠? 로봇,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잖아요.
제가 오전 3% 시간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진단키트 쪽을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나 혹은 그 외 쪽보다는 오히려 제약 바이오 쪽을 보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왜 제약 바이오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 오늘이랑 어제 제약 바이오 쪽이 너무 힘이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수급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나 반도체는 더 밀어넣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나 혹은 무언가 이제 기관들 입장에서. 왜? 지금 시장이 많이 상승이 나왔잖아요.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 수급을 더 밀어넣으면 당연하게 시장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제 뭐 2,800선, 2,900선 이렇게까지 좀 뚫어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순전하게 자기들의 자금만으로 끌어올려야 되니까 많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서 또 좋은 이야기 나왔잖아요. 좋은 이야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새로운 이슈가 나와줬잖아요. 일본 쪽에서 지금 현재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지금 진단키트 쪽이나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일제히 다 수급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받아주니까 저도 이거 오히려 오늘이랑 어제 오히려 이거 반도체나 이쪽보다는 제약 바이오 쪽이 가겠는데, 진단키트 쪽이 가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각, 조금 더 유연한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나 2차전지 주도주의 종목군들이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앞으로 조금 더 다양해질 겁니다. 시장은 앞으로 조금 더 다양해질 거고 수급의 흐름이 조금 더 다양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각도 조금 더 다양하게 보셔야지 결론적으로 다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로도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반도체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뭐 가온칩스 같은 거를 이제 뭐 매수를 했다, 혹은 뭐 에이징랜드 같은 거를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결국 고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물려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을 그냥 단순히 바닥 잡는다라고 이제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바닥 잡는 선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바닥을 잡고 앞선 그림처럼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목들이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수급 들어갈 때까지는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챙겨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시장은 조금 더 다양하게 상승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로봇주 중에 사실 기존 대장주는 두산 로보틱스였잖아요. 그런데 왜 두산 로보틱스를 또 접근을 안 하고, 혹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접근을 안 하고 로보스타나 RS 오토메이션을 접근을 했을까라고 하면, 사실 저는 두산 로보틱스를 일전에 한 11월 1일 정도 됐을 거예요. 이때 한번 또 안내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보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가 언제였냐? 이때 안내를 드렸었어요. 최저점에서 두산 로보틱스를.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뭐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달성을 했었던 거를 저는 이제 아주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왜 두산 로보틱스를 안내를 안 드렸을까라고 하면 뻔히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렇게 힘이 크게 안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힘이 크게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로봇주 중에서는 대장으로 움직일 수가 없겠구나. 오히려 지금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 수급이 더 잘 들어가줬기 때문에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은 그림이 더 좋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근에 오히려 더 힘이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앞선 구간들의 물량을 오히려 더 삼켜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히려 더 강할 수가 있겠구나. 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는 그렇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지금 매력적인 선택지는 누가 더 빤히 보이잖아요. 강력하게 저점에서 힘을 응축해 놓은, 그러면서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힘을 응축해 놓은 이러한 종목들이 결국에는 좋은 흐름이 나타나는 거지, 지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고 힘이 없는 종목들은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섹터군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별적으로 잘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반도체와 그 다음에 이제 로봇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이제 뭐 반도체 쪽은 워낙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반도체 쪽을 제가 지금 보지 마시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반도체 쪽은 워낙에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이야기들을 봤을 때 반도체는 결국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타이밍을 좀 잘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미 많이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한 차례 눌렀다가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눌림목을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전공정 쪽에서 무언가 또 새로운 바람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 쪽도 무언가 섹터별로 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그 순환의 흐름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 반도체 쪽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 있잖아요. 이 종목들 눌리면서 다시 한번 수급 들어가면 다시 또 재매수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방산 쪽도 상당히 좋은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조선 쪽도 상당히 좋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접근해야 될 만한 종목군들은 상당히 조금 무궁무진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도 지금 반드시 봐야 돼요. 왜 봐야 되냐면 상반기에 또 좋은 이야기 나올 만한 거리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이제 또 이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4680 배터리 양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지금은 2차 전지 쪽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 지금 오히려 2차 전지 쪽이 전체적으로 다 눌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또 눌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또 수급이 들어가면 이제 또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군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게 되면 LG엔솔이 이번에 1분기 괜찮게 좀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또 상반기 하반기 넘어가면서 4680 배터리도 좀 양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관련주들이 뭐가 있을까? TCC 스틸, 뭐 이노메트리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또 LFP 장비 계속해서 좀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최근에 또 2차전지 장비 쪽 상승 나오다 말았잖아요. 얘네들이 이번에 이쪽으로 이렇게 끝날 것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2차전지 장비 쪽 계속 보시고 계셔야 되죠. 왜? 지금 상승이 1차적으로 한 번 나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매물 소화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지금 눌리는 구간이니까 다시 한번 시장에서 힘을 받아주면은 매수할 준비를 오히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즉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치게 좀 한쪽으로 몰려 계실 것 같거든요. 워낙에 최근에 반도체 쪽에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시각이 약간은 한쪽으로 좀 몰려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한쪽으로 좀 시선이 몰려있을 게 아니라 워낙에 상승이 많이 나온 쪽들은 그래 여기서 더 가주면 좋은 거지. 그런데 거기에서 고점에 있는데 신규 매수를 고려할 게 아니라 시장은 오히려 굉장히 또 무궁무진하게 여러 분야에서 상승이 나올 거니까 그쪽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유동성이 풀어지면서 성장주가 계속해서 돌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거고, 최근에 반도체와 로봇 쪽이 돌았으면 그러면 또 결국에는 뭐 2차 전지든 아니면은 뭐 AI 소프트웨어든 혹은 그 외에 다른 종목군이 되었던 그쪽 종목군들이 또 새롭게 돌아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각을 넓게 보셔서 시장에서 확실하게 성장 키워드 가지고 힘을 좀 많이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을지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2차 전지도 선별적으로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보게 되면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그나마 좀 가장 이 모양을 좀 잘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양극재 중에서는.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이 그래도 계속해서 앞선 구간에 좀 물량을 좀 소화해 주려는 움직임들을 연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한 차례 정도 이 앞선 구간의 물량을 좀 소화해 줄 만한 힘만 들어와 주면 그러면은 에코프로 BM은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아직까지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든 뭐 포스코 퓨처엠이든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앞선 구간의 매물이 좀 여전히 단단한데 지금 상황에서 수급이 여전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좀 확실하게 강력한 힘, 매물대를 소화해주고 뚫어줄 만한 힘이 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전히 지금은 힘이 조금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도 지금 이제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 양극재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은 또 이제 2차 전지도 결국에는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도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 좀 삼성과 연관되어 있거나 혹은 이제 뭐 개별적인 이슈
있는 종목들이 가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이제 또 삼성 쪽이 올라오다 보니까 삼성 벤더 기업들이 또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섹터별로도 확실하게 좀 힘이 어떠한 종목들이 강력하게 좀 들어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차전지 쪽에서도 왜 최근에 삼성 SDI가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 부분을 파악을 확실하게 가셔야 돼요. 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흐름이에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좋은 흐름이 나왔잖아요. 저점 구간에서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와 주었네. 그러면은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 정도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지켜줄 만한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라면은 이제 앞선 구간에서 한 차례 정도 강력한 힘이 들어가 줬으니까 한 번 정도만 또 강력한 힘 들어가 주면은 삼성 SDI는 매수 관점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2차 전지도 지금 현재 굉장히 선별적인 그러한 이제 또 이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굉장히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힘이 들어온 종목들에 대해서 성장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제약 바이오 쪽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도 한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약 바이오 쪽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약 바이오 쪽은 최근에 또 이제 워낙에 핫했기 때문에 이제 또 순환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스타트를 끊어준 게 이제 학회에 대한 기대감과 그 다음에 키투르다, 알테오젠이 또 상승을 이끌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슈를 보게 되면 뭐 비만 치료제 열풍, 그러면서 뭐 이제 키투르다에 대한 이러한 이제 또 열풍,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뭐 아미코젠도 상승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HLB 그룹주들, 뭐 리보세라님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이 상승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이제 뭐 일본 여행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이제 감염병이 또 유행을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약 바이오 쪽들이 또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약 바이오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마찬가지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언가 우리가 성장이라는 틀에 맞추어서 봤을 때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크고 열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도 결국에는 제약 바이오 중에서 성장 키워드가 있는 겁니다. 알테오젠도 결국에는 키투르다가 열풍이니까 이거 알테오젠 커지겠구나. 결국에는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리보세라님이 또 마찬가지죠. 품목허가 받으면서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실적 나오기 시작할 거니까. 일본 여행에 대한 부분도 어때요? 결국에는 지금 이 일본에서 감염병 유행하고 우리나라가 또 이제 워낙에 일본 관광 많이 다녀오니까, 그러면은 일본 관광 다녀오면 우리나라에 또 유행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진단키트 잘 팔리겠네? 결국엔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 약간 테마성이 짙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성장이라는 또 틀에 맞춰보면 또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약 바이오도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워낙에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흐름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저점에서 물량이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갔었죠. 그러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구간에 접근을 했어야 됐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알테오젠은 이 저점 구간에서 물량 한 차례 강력하게 들어가 줬네? 그리고 한 차례 정도 또 강력하게 들어가 주네? 그러면 이거 간다는 시그널 아닌가? 라고 파악을 하고 이때 접근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고점 구간에서는 사실 이 정도 구간에서 올라왔을 때에는 결국에는 단기 트레이딩 혹은 단타 트레이딩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접근을 해보면 우리가 올라가면 당연하게 더 좋은 건데, 떨어지면은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당연한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많이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점에서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그림들. 그러면은 알테오젠이 지금 저점에서 한 바퀴 무언가 물량이 강력하게 돌아줬고 순환이 나타나줬죠. 그러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HLB 그룹주들 저점에서 물량 강력하게 들어가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물량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뭐 그 다음에 뭐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한번 제가 또 이제 요거는 뭐 트레이딩을 해서 이제 한번 매매를 한 건데 요때 매매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와 줬으니까 이 물량을 기반으로 상승이 나오겠구나.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이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들이 이제 오늘은 어떠한 그림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수젠텍이나 국제약품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또 새롭게 물량이 강력하게 들어가고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키투르나나 비만치료제 쪽으로 그 다음에 그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쪽에서 차익 실현 나오면서 이제 또 이 일본 감염병 쪽으로 수급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순환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틀을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떠한 부분이다? 지금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호재가 많이 나와줬어요. 그러면서 2차 전지는 반도체든 제약 바이오든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돌았습니다. 로봇마저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종목들을 접근할 때 있어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약간의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조금은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이제 이 호재는 계속되고 있고 성장주를 매매하기 좋은 환경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건데 지금 이 과도한 상승이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종목들을 고점에 있는 걸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확실하게 이 고점에서 물량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지 보고 이 물량이 살아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종목이고 그러면서 이 종목을 무언가 어느 정도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물대 보고 단기 트레이딩 해야지 이러한 이제 또 확실한 접근,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냥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고점에서 확실한 기준 없이 접근을 하시면 순식간에 또 20%, 30% 물려갈 수 있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앞으로 새로운 순환이 나타날 거고 좋은 환경이 진행될 텐데 다른 사람들은 이 종목 저 종목으로 수익 보는데 나는 이 종목 좋은 종목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고점에 물려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너무 과도하게 상승이 나온 종목은 약간의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새롭게 순환이 나올 종목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점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이 앞으로 이 다음 주가 이제 또 본격적인 장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본격적으로 이러한 그림들이 펼쳐질 거니까 확실하게 어떤 뭐 2차 전지든 반도체든 같은 섹터라도 확실하게 이제 또 이 수급이 들어가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또 이제 1시간 있다가 4시에 공방이 있으니까 공방에서 또 이제 마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방도 이제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이번 주 한 주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뭐 환경 자체는 우리가 매매하기 좋은 그러한 이제 환경이 갖추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 좋은 환경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매매할 준비를 해주시되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따가 1시간 뒤에 또 이제 공방에서 좋은 내용 준비해가지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꼭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